파트 5, 블랙록, 금융의 모든 것을 파는 더 이브리싱 스토어. 블랙록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아이쉐어로 대표되는 이 TF, 즉 수수료가 저렴한 패시브 투자의 제왕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블랙록, 지금 더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수수료가 낮은 주식 슬래시 채권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을 대비해 수수료가 높은 인프라와 사모대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이 TEF와 사모펀드를 섞어 홀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초개인화 상품을 팝니다. 오늘은 블랙록이 단순한 이 TEF 운용사를 넘어 금융의 모든 것을 파는 더 이브리싱 스토어가 되기 위해 단행한 결정적 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GI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인프라 투자의 골드만삭스, 블랙록 역사상 2005년 BGI, 아이쉐어스 인수 이후 가장 중요한 딜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바로 2024년 세계 최대 독립 인프라 운용사인 GIP를 총 125억 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왜 인프라였을까요? 블랙록은 탈탄소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디지털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 등 미래 경제의 핵심이 모두 인프라와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기존 블랙록의 인프라 부문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항만, 그린 에너지 등을 보유한 거물지 IP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은 단숨에 맥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 인프라 운용사로 도약했습니다. 자,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AUM과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 수수료를 확보한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2.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사모대출의 판도를 뒤집다. 인프라 다음은 사모대출입니다. 블랙록은 I2024년 말 약 120억 달러를 들여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은 공모채권 시장의 최강자였지만 아폴로나 아레스가 장악한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시대,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절실했죠. HPS는 하이브리지 캐피탈에서 분사한 사모대출 분야의 킹메이커입니다. 블랙록은 이 인수로 사모대출 운용 자산만 3천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며 경쟁사들에게 밀리던 판세를 단숨에 뒤집고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쌈 에이페리오, 부유층을 위한 초개인화 솔루션. 기관에 GIP와 HPS가 있다면 개인 자산가 시장에는 에이페리오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록은 10억 5천만 달러의 에이페리오를 인수했습니다. 핵심은 다이렉트 인덱싱 기술입니다. 이 TF를 사는 대신 개인이 직접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되 석유 기업은 빼고 싶다는 니즈를 구현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세금 최적화입니다. 미국 부유층은 세금 문제, 정확히는 텍스 래시, 하베스팅에 매우 민감한데 에페리온은 이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독보적 솔루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랙록의 리테일 비즈니스가 단순 상품 판매에서 초개인화 솔루션 제공으로 진화한 계기입니다. 크로스 캐피털, 벤처 생태계로의 확장. 2023년에는 크로스 캐피털을 인수하며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크로스는 유럽과 이스라엘의 고성장 테크 및 헬스케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벤처 데빗 1위 업체입니다. 지분 희석을 싫어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이 시장을 통해 블랙록은 글로벌 크레딧 플랫폼을 유럽 벤처 생태계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프론트, 알라딘의 완성. 2019년 13억 달러에 인수한 이 프론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리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블랙록의 핵심 경쟁력은 위험 관리 시스템인 알라딘입니다. 이 프론트 인수를 통해 알라딘은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분석하기 까다로운 대체 투자 자산까지 완벽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주식부터 대체 투자까지 포트폴리오 전체를 우리 시스템으로 관리해 주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6. BGI&MLIM 전설의 시작 마지막으로 지금의 블랙록을 만든 전설적인 과거 딜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06년 MLIM 메릴린치 자산운용 인수로 전세계 유통망을 확보했고 2009년 BGI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인수로 ETF 브랜드인 iShares를 가져왔습니다. BGI 인수는 블랙록을 세계 최대 운용사 반열에 올려놓은 역사상 최고의 M&A로 회자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BGI, iShares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저비용 이 티어 F로 세 개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GIP, 인프라와 HPS, 즉 사모대출을 인수하며 고수익 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그리고 기술 플랫폼인 알라딘까지. 블랙록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모든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진정한 더 이브리싱 스토어로 변모했습니다. Part 6. 브룩필드. 전 세계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 브룩필드는 다른 사모펀드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빌딩, 항만, 송전망 같은 하드셋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오너 오퍼레이터 분야의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 즉 소프트 에셋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룩필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크트리를 인수해 크레딧 시장의 메이저로 도약하고 AEA를 통해 연구 자본을 확보하며 은행이 떠난 자리를 자산 기반 금융으로 채우는 전략입니다. 실물 자산을 가장 잘하는 브룩필드가 금융을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다음 결정적인 5가지 M&A 딜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네, 브룩필드의 레벨업. 브룩필드를 단순 부동산 회사에서 종합 자산운용사로 격상시킨 역사적인 딜입니다. 2019년 브룩필드는 약 47억 달러를 들여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지분 61.2%를 인수했습니다. 이 딜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에키추리의 수장은 그 유명한 투자의 전설 하워드 막스입니다. 부실 채권 투자의 1인자죠. 브룩필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본업인 부동산과 인프라로 돈을 벌고 경기가 나빠지면 오악추리의 부실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경기,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원했습니다. 실물에 강한 브룩필드와 채권에 강한 오악트리는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어 시너지가 완벽했고 현재 오악트리는 브룩필드 전체 AUM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AEL, 아메리칸 이퀴티 인베스트먼트 라이프, 보험업 전략의 완성, 아폴로가 아테네로 성공하는 것을 본 브룩필드는 자신들의 웰스 솔루션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2024년 AEL 인수를 마무리합니다. 금액은 약 43억 달러였습니다. 핵심은 역시 연구 자본의 확보입니다. AEL은 고정금리 연금을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매일 들어오는 막대한 보험료 현금을 브룩필드가 잘하는 크레딧이나 부동산 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딜을 통해 브룩필드는 보험 자산 운용 규모를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매년 힘들게 펀드레이징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신규 투자금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현금 창출 기계를 확보한 셈입니다. 쌈, 캐스틀레이크, 자산 기반 금융, ABF의 선점. 최근 금융권의 그 가장 뜨거운 트렌드는 자산 기반 금융, Asset Based Finance입니다. 브룩필드는 2024년 항공기 리스 금융과 특수자산 대출에 특화된 캐슬레이크의 지배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은행들이 규제와 리스크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것입니다. 브룩필드는 이미 실물 자산 전문가입니다. 항공기나 특수 설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이 전문성에 캐슬레이크의 금융 기법을 더해 브룩필드의 크레딧 포트폴리오를 실물 자산 기반 대출로 다변화했습니다. 라트롭 피낸셜. 호주 시장과 리테일의 결합. 2022년 인수한 호주의 라트롭 피낸셜도 중요한 퍼즐입니다. 인수 금액은 약 11억 달러였습니다. 라트롭에는 호주 비은행 대출 시장 1위 업체로 주택담보대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리테일 채널입니다. 라트롭에는 호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금리 예금 성격의 펀드를 파는 강력한 판매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의 개인 자금을 브룩필드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웰트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젤 오크, 글로벌 ABF 벨트의 완성. 마지막으로 2025년 10월 완료된 미국의 엔젤 오크 인수입니다. 엔젤 오크는 미국의 non-QM, 즉 비정형 주택담보대출 시장 강자입니다. 신용점수는 좋지만 자영업자라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고수익 사업이죠. 이 딜의 의미는 연결해 있습니다. 호주의 라트로베이, 미국의 엔젤 오크, 그리고 글로벌 캐슬레이크. 브룩필드는 이들을 연결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산 기반 대출 벨트를 완성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룩필드의 진화는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인프라 위에 오크트리를 통해 기업 대출 역량을 얹었고 AEL을 통해 마르지 않는 자금줄인 보험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슬레이크와 앵커 오크를 통해 특수대출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실물 자산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금융도 제일 잘한다.
이것이 바로 브룩필드가 전 세계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증명해낸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파트 7, RS 매니지먼트 3대 축으로 완성된 거인. 많은 분들이 RS를 3호 대출의 강자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RS는 지금 3대 축을 완성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업용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오피스에서 물류와 데이터 센터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둘째, 세컨더리 비즈니스를 장착해 단순 운용사가 아닌 유동성 공급자로 격상되었습니다. 셋째, 포화 상태인 서구권을 넘어 구조 조정과 특수 상황 기회가 넘치는 아시아 크레딧 시장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RS가 이 3대 축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결정적인 7가지 M&AD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GC, P 인터내셔널 또는 GLP 캐피털 파트너스. RS 부동산 전략의 정점. 2024 년 10월 발표되어 현재 진행 중인 RS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동산 딜입니다. 바로 GC, P 인터내셔널을 약 37억 달러에 인수하는 건입니다. 왜 GLP였을까요? RS는 기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섹터 편중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블랙스톤이나 프롤로지스에 비해 물류 부문이 약했죠. 물류 부동산의 교과서라 불리는 GLP를 인수함으로써 RS는 단숨에 글로벌 3 위권 산업용 부동산 운용사로 도약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GLP는 이미 막대한 전력 용량과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RS는 이 딜을 통해 단순 물류를 넘어 AI 인프라 투자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는 덤입니다. 이 랜드마크 파트너스, 세컨더리 시장의 선구자 인수. 2021년 RS는 랜드마크 파트너스를 약 10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랜드마크는 1989년부터 세컨더리 투자를 해온 원조격 하우스입니다. RS는 경쟁사인 블랙스톤과 칼라일이 세컨더리로 엄청난 이익 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죠. 후발주자로서의 격차를 단번에 줄이기 위해 랜드마크라는 브랜드를 통째로 샀습니다. 이 딜로 ARES 세컨데리스 그룹이 신설되었고 약 190억 달러의 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RS는 이제 LP들에게 돈을 굴려주는 프라이머리 서비스와 돈을 현금화해주는 세컨데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었습니다. 쌈, 블랙 크릭 그룹, 리테일 시장의 고속도로. 2021년 7월 완료된 블랙 크릭 그룹 인수는 리테일 시장 공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블랙 크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리츠를 파는 전문적인 회사였습니다. RS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는 잘했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콜 상품이 약했습니다. 블랙 크릭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주었습니다. 인수 후 RS의 부동산 리테일 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현재 RS가 웰스 매니지먼트 채널에서 자금을 모으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 SSG 캐피털 매니지먼트, 아시아 부실 채권 시장의 맹주. 2020년 RS는 SSG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며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아시아, 특히 인도와 동남아의 크레딧 시장은 법률 시스템이 복잡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 미국계 PE가 독자적으로 뚫기 어렵습니다. SSG는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스페셜 시츄에이션 팀이 독립해 만든 이 지역 구조조정 투자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이 딜을 통해 RS 아시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RS의 글로벌 자본력에 SSG의 로컬 실행력을 더해 아시아 크레딧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캐피털, 아시아 P 이 전략의 보완제. 2023년에는 크레센트 포인트 캐피털을 인수하며 아시아 전략을 보완합니다. SSG 인수로 대출 역량은 갖췄지만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프라이빗 이퀴티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크레센트 포인트는 중화권과 동남아 중견기업 바이아웃에 강점이 있는 하우스였습니다. 이로써 RS는 아시아 시장에서 기업에게 대출도 해주고 지분 투자도 해주는 원스톱 자본 솔루션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6. 앰프 캐피털, 인프라 대출의 안전판. 2022년 초 완료된 앰프 캐피털의 글로벌 인프라 대출 플랫폼 인수입니다. 보험사나 연기금은 인프라 자산 중에서도 주식보다는 더 안전한 대출을 선호합니다. RS는 이 저위험
장기 투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가진 앰프의 팀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7. 블루코브 채권 투자의 미래 퀀트 인수 마지막으로 2026년 2월 발표된 블루코브 인수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채권 시장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수학적 모델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RS는 전통적인 심사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퀀트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인수, 에퀴하이얼 성격이 강합니다. 과학적 투자 기법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와 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RS 매니지먼트의 M&A 전략은 마치 정교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GCP와 블랙크릭으로 전통 부동산을 넘어 물류와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를 선점했고, 랜드마크를 통해 세컨더리라는 유동성 솔루션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SSG와 크레센트를 통해 아시아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았습니다. RS는 이제 단순한 크레딧 강자를 넘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웨더 아키텍트가 되었습니다. 파트 8 블루 아울 캐피털 연구 자본의 설계자. 자, 블루 아울은 전통적인 사모펀드와는 DNA가 다릅니다. 기업을 사서 구조조정하고 되팔아 대박을 터뜨리는 모델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수익의 채권화입니다. 자, 그들은 건물주가 되지만 관리하기는 싫어합니다. 자, 보험사의 돈은 굴리고 싶지만 규제는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제인 데이터 센터에 올인합니다. 블루 아울이 어떻게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유틸리티 같은 금융회사가 되었는지 결정적인 5가지 딜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오크 스트리트 부동산 투자를 채권처럼 만들다 블루아울을 명실상부한 종합운용사로 만든 결정적 한방 2021년 약 16억 달러에 인수한 오크스트리트입니다. 이 딜의 핵심은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블루아울은 월그린이나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우량 임차인과 15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은 건물만 삽니다. 중요한 건 세금, 보험, 수리비를 모두 임차인이 내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채권 투자처럼 만드는 것이죠. 또한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사옥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세일 리스펙 딜을 구조화하여 이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부동산을 유동화해주는 시너지도 창출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은 퇴직연금과 개인 자산가들에게 최고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2. KAM 쿠발의 어셋 매니지먼트 가벼운 보험 전략 2024년 7월 완료된 쿠발의 어셋 매니지먼트 인수는 아폴로 모델을 아주 영리하게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아폴로가 보험사를 통째로 떠안아 막대한 자본 규제를 감당한다면 블루아울은 에이세트 라이트 전략을 씁니다. 보험사 자체는 놔두고 그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만 쏙 빼서 인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블루아울은 RBC 비율 등 복잡한 자본 규제는 피하면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 자산 운용권과 마르지 않는 자금줄을 확보했습니다. 규제 차익을 노린 스마트한 딜이었습니다. 3. IPI 파트너스 AI와 데이터 센터 시대정신의 베팅 2024년 말 블루아울은 IPI 파트너스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하며 AI 인프라 시장에 진입합니다. 오크스트리트가 약국, 물류 등 전통 부동산이라면 IPI는 데이터 센터 등 미래 부동산입니다. IPI는 저커버그의 자산을 관리하는 아이콘닉과 부동산 명가 아이언 포인트가 합작한 곳으로 이미 구글, MS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으로 둔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 확보가 전쟁인 시대에 이미 확보된 전력 용량을 가진 IPI를 인수함으로써 블루아울은 디지털 인프라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프리마 캐피털 애드바이저스 부동산 자본 구조의 완성 2024년 4월 인수한 프리마 캐피털 애드바이저스는 부동산 전략의 퍼즐을 맞춘 딜입니다. 오크 스트리트가 건물을 사는 회사라면 프리마는 건물담보대출 채권 CMBS를 사는 뎁트 회사입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CMBS 가치가 상승하는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이로써 블루아울은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주의자 대출기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우엔 헬스케어 인베스트먼츠 특수 섹터로의 진입 2023년에는 카우엔 헬스케어 인베스트먼츠 팀을 영입하며 바이오 대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출은 임상 성공 확률이나 특허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블루아울은 베테랑 팀을 통째로 인수하여 이 전문성을 샀고, 블루아울 헬스케어 오퍼튜니티즈 펀드를 런칭해 고수익 바이오 대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아울의 성장사는 톨털 캐피털 프로바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다일, GP, 지분과 올락, 기업 대출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오크 스트리트로 안정적인 월세를, 쿠바레로 마르지 않는 자금을, 그리고 IPI로 미래 성장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블루아울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자본, 부동산, 데이터 센터, 대출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마치 유틸리티 같은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